네, 그럼 오늘 토론 함께 진행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이끌어 가주실 사단법인 식품외식진흥협회 강신규 회장님 인사드립니다. 네, 영남대학교 식품외식경제학과 병광인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경북대학교 무역학과 김성룡 교수님 인사드립니다. 네, 플랜비웍스 컨설팅그룹 박진우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주식회사 세연푸드 나들이 FS 조송년 대표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로컬 브랜드 강화 전략 및 해외 진출 외식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토론은 좌장이신 강신규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이거 좋은 거 다 듣고 다 가셔버리면 마지막까지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지만 어쨌든 우리 남아 계신 우리 방청객분들, 제가 지은 이름 시공사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계셔서 정말 짧지만 임팩트 있는 그런 토론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토론자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토론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의 어떤 연사님들의 강의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괜찮으셨습니까? 네. 정말 내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난 것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걸 준비하는 이제 좋은 시간인데, 오늘 원래 주제는 우리 지역에, 우리 대구가 사실은 정말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계적인 기업, 그리고 이제 정말 그 기업 하나가 우리 도시를 대표하고 도시를 세계에 알리는 이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글로컬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위상은 뭐 세계에 나가보면 이미 피부로 많이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은 높아졌고, 이제 우리 대구의 위상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 식품 외식, 이 먹거리 산업을 통한 우리 대구의 브랜드화, 대구의 로컬 산업화가 내가 볼 땐 굉장히 정말 그 중요하고, 또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구를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네 분의 토론자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오늘 지금 시대적 흐름은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들었고, 또 사례도 우리 삼진어묵에 우리 박사님 오셔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대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글로컬 브랜드로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대주제를 놓고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구시의 관계자분들도 좀 계시고 하니까 정책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덧붙여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병강인 교수님부터 출발해서 우리 김 교수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한 시간이 30분인가요? 5시까지입니까? 네, 30분 정도, 또 다들 바쁘시니까 30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한 5분씩 좀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남는 시간은 우리 앉아 계신 시공사 여러분들의 어떤 질의응답을 좀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병광인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식품경제학과 병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세 분의 발표가 다 끝나고 나니까는 3분의 2가 나가시네요.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그 대구의 외식산업이나 식품산업을 발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세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통적인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세계적 모든 사람들이 그 SNS의 매체가 증가하면서
각자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지금의 아까 시그먼트 약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같은 성품이나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점점 심해져서 상품을 만드는 그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삼진업은 제가 가치 경제에 잠깐 질문했는데 모든 기업들은 소비자의 하나하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느꼈고요. 대구의 그 현재 식품 외식 발전 산업 쪽에는 여기 공무원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좀 대구가 2010년도에 의료 관광을 막 추진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성공을 많이 못 거두는 거로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던데 그러면은 이제는 대구 경북에서는 음식 관광 쪽으로 돌려야 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는 다른 데 도시에 비해서 현재 먹거리가 옛날에부터 굉장히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특히 뭐 평화시장에 있는 닭똥골목이나 안지랑의 막창골목이나 동일동 찜갈목금이나 최근에 그 방천시장에 족발로를 유통하는 골목이나 이게 다른 도시에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이런 상권을 가지고 있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영역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 진짜 우리도 이 박람회를 주관하는데 식품정책과에서 하는 걸 읽었는데 관광 쪽과 연계하지 않고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표적으로 관광 이 정부 정책 중에 유일하게 많은 그 기감을 주고 있는 것이 충북 제천시입니다. 제천시는 인구가 12만 밖에 안 되는데 미식관광 마케팅 팀을 벌써 4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구는 지금 24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럴 정도의 가지고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천시는 12만의 인구밖에 없는데 미식 마케팅 팀을 만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많은 효과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구도 어떤 뭐 관광국에는 식품에 대한 정보가 미흡할 거고 식품은 관광 쪽에 미흡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의료 관광의 문제점을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도 미식 관광 쪽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진짜 공무원이 계시면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있는 현업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야에 조금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미쉐린 평가단입니다. 미쉐린 평가단이 계속 서울에서만 2015년부터 평가를 해서 많은 미식가들은 서울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2023년도 4월 달에 부산에 미쉐린 지도 도시로 선정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가 43개의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식가라고 하는 분들의 그런 자업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평론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은 미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대구의 음식 관광을 부산의 음식 관광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미식 관광이라는 말이 남미의 얘기가 아니라 대구도 이제 제3회 옛날에 지금은 인천시에서 밀렸다마는 제3회 도시에 과거에 활약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는 미식 관광은 전문 TF팀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뭔가를 로드맵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런 그 공무원 관계자가 있으면은 건의를 하고 싶은 생각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현재 대구 같은 데는 다른 데하고 조금 더 차별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전라도나 이런 데 다른 도시보다는 사실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는 거 보면은요, 주로 대구에 오는 관광객 한 70%가 자가용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자연유산이 좋은 팔공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하면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현재 2023년도에 관광 쪽의 그 발표 통계를 보면은 음식 관광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1위예요. 한 52%가 1등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왜 오는가를 보면은 외국인 관광의 1위는 우리나라의 자연 문화나 이런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 쪽으로 관심이가 1위고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도 한국의 음식이에요. 그만큼 이 미식에 대한 아니면 먹거리에 대한 그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아마 대구시에도 좀 TF팀 만들어서 준비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김광 교수님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그 도시의 수준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음식, 어떤 음식을 그 도시가 품고 있느냐, 이게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리 미식 관광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로드맵을 준비해야 될 때가 우리 대구도 됐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성용 교수님, 다음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에서 무역실무 그리고 무역계약 그리고 국제통상 분쟁 관련돼서 연구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김성현 교수입니다. 네, 일단 저는 학교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법정기관에서 무역 사건들을 주로 처리하다가 학교로 오게 됐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어차피 다 분쟁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사례를 조금 같이 얘기를 이따가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오늘 발표를 좀 들으면서 처음에 아까 그 문 교수님께서 생선이 이제 생선 구이가 뜰 거다 하면서 근데 생선 구이집이 뭐 생각나는 데가 있냐고 딱 했을 때 앉아서 맞아 생선 구이집 어디가 맛있었지 하는데 머릿속에 한 군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구 MBC 내거리 그 언덕 올라가는 데 보면 조족갈국수 어물전 네 끄덕끄덕 하시죠. 네. 그래서 맞아 어물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표하셨던 이제 권 교수님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사진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빼꾸 진짜 그 가방에 별의별 걸 다 달고 다녀요. 근데 저희 둘째의 식당 가는 기준은 딱 그거예요. 갔을 때 선물 주는 데는 무조건 기억을 해요. 거기서 주는 음식은 다 맛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가면은 그런 거죠. 캐릭터가 있는 열쇠고리. 가방에 진짜 너무 무거워요. 별의별 인형이고 뭐고 다 걸어놔가지고요. 저희 둘째 나가면은 나가는 걸 알아요. 왜냐면 가방이 하도 출렁출렁거려가지고요. 열쇠고리 부딪힌 소리. 근데 오늘 뭐 나가서 외식 뭐 할까 하면 저희 애는 일단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 뭐 주는 데 가야지, 뭐 주는 데 가야지. 거기 가면 이거 맛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렸고요. 오기 직전에 제가 잠깐 수출 통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외식과 관련돼서 그리고 농수산물과 관련돼서 수출을 한 걸 봤더니 정말 2024년이 최고 정점을 찍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계속 KK 얘기하는데 그 K푸드 역할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이 최고 정점을 찍었다고 했는데 작년보다도 거의 8% 이상 올해 더 많이 수출이 됐고요. 수출액을 봤더니 원화로 계산해 봤더니 거의 10조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지금 식품들이 해외로 시장을 진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문정훈 교수님께서 했었던 그 한국인이 자주 먹는 식단을 얘기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인이 자주 먹는 식단 순위하고 수출에 나갔을 때 높은 비중 순위가 동일합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를 외국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 하는구나. 순위가 진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연구하고 싶은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아까 들으면서 그래서 좀 신기했고요. 뭐 라면이라든가 과자류라든가 음료수라든가 뭐 쌀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해외로 정말 많이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냉동 김밥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미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식품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특강이나 이제 수업 시간에도 자주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어떤 지재권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우리 식품 관련된 것들이 해외 나갔을 때 카피캣이라고 하죠. 모방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특강할 때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데 정말 어쩜 이렇게 똑같이 카피를 해가지고 하느냐 할 만큼 그냥 막 카피합니다. 진짜 너무 똑같이 갑니다. 하물며 외국에서 한국어로 써놓은 것까지 글자까지도 카피를 해가지고 쓰고 있을 정도로 지금 정말 어마어마하게 한국에 대한 물건들을 그렇게 카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수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잘 되는 물건들이 있으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근데 무역 해보셨어요? 하면은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무역하기 좋은 시기도 없습니다. 정부도 그렇고요. 지금 대구시에서도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가지고요. 무역하고 싶어요 하면 다 도와줍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디든 어느 나라든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전시회, 박람회 다 참가할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홈페이지 한 번만 들어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어려워서 못해요. 그러면 일단 어느 시장 가고 싶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요즘은 다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 그 동대구역 옆에 보면 신세계백화점 있잖아요. 신세계백화점 바로 대각선 맞은편에 그 소방서가 있잖아요. 그 옆에 가장 큰 건물이 한국무역협회 대구지부 건물입니다.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보고서들, 그리고 원하면 저희는 여기에 관련된 시장을 알고 싶어야 하면 엄청난 두께의 양으로 간단 명료하게 다 정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서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코트라라고 하는 그런 무역기관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지자체나 무역 관련된 기관에 들어가셔서 클릭하시고 몇만 원 안 내시면 해당되는 시장에 관련된 보고서들을 줍니다. 보시고 이거 진짜 괜찮겠는데 하면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거를 지자체를 통해서 같이 나가셔 보세요. 가서 보시면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해야 될지, 거기서 어떻게 물건을 팔 수 있을지 그런 아이들이 떠오를 겁니다. 예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무역 서류도 작성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써서 하면 돼요 라고 했을 때 다들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다 전자화 돼 있습니다. 그냥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시고 관세청 그 유니패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수출 신고가 다 돼요. 나가실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립니다.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클릭 몇 번 하시면서 정보를 한번 얻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제가 관련된 무역 사례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국내 기업이 해외로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에도 30대 그 사업하시는 분인데 국내에 지금 프랜차이즈를 하시면서 한 4개 정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해외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해외 나갈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돼요? 하고 물어봤을 때 예전에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태국으로 진출을 했는데 그 기업하고 현지에 있는 태국 기업하고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근데 그 관련되어 있는 상표부터 해서 노하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태국에다가 모방을 해가지고 모방 상표를 등록을 해요, 몰래. 그리고 상표 등록이 확정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 더 이상 못하겠는데 하고 계약을 파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한국 기업은 자기네 노하우가 다 그대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모방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누구든 어느 나라에서든 비슷하게 출원된 게 나오면 누가 이것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고 있느냐를 따졌을 때는 먼저 상표 등록한 기업을 우선권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계약서 안에 아무 내용 조항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안 만들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모방했을 때, 그리고 상표 등록을 해버렸을 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들이 막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도 현지 시장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 조항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분쟁이 생길 걸 우려해서 그걸 어떻게 내가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조항들 몇 가지만 잘 적어 놓으시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시고 진출했을 때 당할 수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농산물유통공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외식 가정이나, 그러니까 외식 산업이라든가 농산물을 수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은 상표도 아예 만들었어요. K푸드라고 하는 그 상표를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쓰고 싶어요 하면 K푸드 상표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한 50여 개 국가의 한국농산물유통공사에서 상표를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의 박스나 종이에다가 집어 넣는다고 거기다 신고만 하시면 쓸 수 있거든요. 그거를 박아서 그대로 밖으로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하시면
상대가 모방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상표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물건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궁금한 거 있거나 좀 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은 나중에 한번 저희 학교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통상과 교수님답게 우리 대구 것을 해외로 많이 이제 수출하고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K푸드 열풍에 맞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러 사례까지 포함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박진우 대표님이 또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관심사가 확실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트렌드 듣고 나니까 다 나가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트렌드에 조금 민감하고 예민하구나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하실 때 토론을 중간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강의를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외식 기업에서 계속 몸담았고요. 지금 한 25년째 외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또 책도 쓰고 이렇게 좀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저 책 내용하고 좀 연관지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삼성동 코엑스에서 식사를 혼자 하게 됐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이동하려고 음식점 돈가스를 먹으러 왔는데 돈가스가 18,000원이에요. 제가 돌았었습니다. 직장인의 18,000원 직장인이 견디기 힘든 점심값입니다. 그래서 계속 패스트푸드점을 찾다가 맥도날드로 갔어요. 그래서 6,300원 햄버거 세트를 먹었습니다. 정확하게 비슷하게 3배죠. 돈가스가 18,000원 하니까 이 지금 현상이 결국 이제 매출이라는 거는 고객 수하고 고객들의 방문 빈도하고 객단가로 매출이 형성이 되잖아요. 지금 많은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폐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결국 줄어든 게 빈도거든요. 구매 빈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업체들이 계속 좀 폐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폐점하는 게 구매 빈도가 현격하게 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현상을 왜 빈도로 설명을 드리냐면 외식의 빈도, 외부에서 식사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한 번 먹을 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식당을 찾게 돼 있어요. 빈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특별한 경험을 만드는 식사에 돈을 많이 쏟습니다. 그럼 우리가 디자인해 줘야 될 게 뭐냐면 결국 훌륭한 식사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나 여러 가지 책들 보면 경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경험을 디자인한다는 거는 식당에서 외식업에서 메시지를 디자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SC를 디자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육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식스센스를 디자인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디자인된 업소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경험이 잘 디자인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외식 쪽에 공부하고 강의했던 경력이 지금 한 23년 되는데요. 저의 책을 쓰는 흐름, 강의 흐름도 똑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강의를 하고 책을 썼던 거는 매뉴얼이었어요. 표준화시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떻게 외식업을 운영할 건가가 첫 번째 주제였고, 과거에 한 20년 전에. 두 번째는 이제 좀 이동을 합니다. 운영에 대한 테크닉을 강의를 굉장히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운영 중간중간에 어떤 테크닉을 부려서 고객을 끌어들일 건가를 굉장히 좀 강의를 많이 했었고요. 책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한 3, 4년 전부터는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트렌드죠. 시장에서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메시지를 정제하고 고객의 육감을 디자인하고 경험들을 만들어낼 건가가 지금 이제 외식업에서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빈도 중에 특별한 식사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고객들한테 어떤 새로운 남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경험을 디자인해서 제공해 줄 건가가 굉장히 좀 큰 외식업에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대구에 왔으니까 대구를 보면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조금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아까 그 교수님들도 말씀했는데 콘텐츠가 별로 없어요.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뭐 때문에 대구로 가야 되냐? 대구의 경쟁자가 경주가 될 수 있죠. 경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구를 굳이 찾아야 될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음식점으로 돌아와 보면 대구의 그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대구에 있는 대박집 음식점, 잘 브랜딩된 음식점이 있냐 찾아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잘 브랜딩된 10개 정도의 음식점만 있어도 대구가 조금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없다면 의도적으로 그런 음식점들을 만들어내는 게 조금 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음식점이 한 10개 정도만 있어줘도 외지인들이 대구를 찾는 방문 빈도가 굉장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으로 돌아와 보면 좋은 음식점들 찾아서 잘 브랜딩하고 그 브랜딩된 음식점들이 좀 정제돼서 외지인들한테 조금 많이 알려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좀 시나 그 뭐 교수님들 업계 관계자 분들이 잘 디자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시는 우리 박진우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근데 대구에 있는 저로서는 대구가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그런 점 동의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 대구에 좋은 컨텐츠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기발한 외식 경영자분 또 식품 제조업체들이 많은데 이것을 알리는 데 좀 인색하다. 그리고 알리는 부분에 대한 테크닉이 좀 부족해요. 이것들을 좀 너무 올드하게 알리다 보니까 잘 이제 캐치가 안 되는 부분들을 그걸 좀 전문성 있게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 실제로 찾아보면 많습니다. 박 대표님. 제가 또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박 대표님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아주 진짜 핵심을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이제 단순하게 운영에만 집중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럼 끝났고 이제는 정말 내 걸 어떻게 브랜드화 시키고 내 걸 어떻게 차별화 시켜서 가치를 넣어서 나만의 브랜드를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 이게 이제 승부가 걸렸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잘 읽고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계속 깨야 된다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성현 대표님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그네리 김밥, 이제 김밥도 지금 트렌드상 뭐 핫한 정말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조 대표님은 김밥으로 정말 우리 대구를 빛내게 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 지금 많은 매장들이 있고 또 나아가서 김밥을 가지고 지금 K푸드에 지금 이 흐름에 맞춰서 지금 해외 수출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로컬 기업으로 갈 아주 농후한 가능성이 높은 지금도 있지만 이제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한 좋은 말씀 좀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거 조송년입니다. 이런 자리가 뭐 조금 어색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만 제가 이제 경험했던 얘기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외식업을 36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지금 이렇게 김밥 천국 또 나들이 김밥 이렇게 한 게 22년 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구에서 이렇게 하면서 식품 공장과 유통, 물류를 같이 이제 하게 됐어요. 그 나들이 김밥 천국이라는 걸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식품 공장, 그게 이제 세연식품, 그걸 또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미래 유통,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제 하게 된 게 대구에서 한 게 22년 차가 됩니다. 근데 저는 대구에서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이제 경대 외식 재고 경자 과정에서 또 이제 다녀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30년을 하면서 어떤 좋은 상품 하나 개발해 갖고 대한민국에서 1등, 전 세계적으로 1등 가는 그런 제품 하나 진짜 남기는 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리온 하면 어떻게 생각납니까? 어떤 제품이? 초코파이지 않습니까? 농심 신라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품 이제 메뉴를 잡채로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김밥을 이제 일본에 수출하기로 일본에 이제 그쪽 바이어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갖고 샘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정권과 정권이 서로 이게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결국은 이제 수출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김밥의 기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양산 기계를 안 들이고 소량으로 할 수 있는 샘플만 해갖고 우리가 지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몇 년이 냉동 김밥은 그때 당시에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한 결과로 저는 이번에 이제 김밥 뜬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는 또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켜두고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잡채를 이제 개발해 갖고 전 세계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트레이더조나 캐나다의 TNT나 지금 호주 그리고 지금 뭐 동남아시아하고 중앙아시아 지금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에서는 계약하러 오겠다고 공장 실사 오겠다고 이제 메일이 그저께 들어왔더라고. 그런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이제 외식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좋은 메뉴들도 많고 좋은 어떤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살려보면은 이번 어떤 K푸드의 지금 이 뭐랄까 유행에 잘 편성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단은 잡채하면 나들이 하면 잡채가 될 수 있도록 잡채도 좀 다양하게 아까 부산의 그 삼진어묵 그 대표가 얘기하듯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루에 우리가 그 잡채를 냉동 잡채를 만들면은 하루에 1만 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생산 캐파가. 그런데 이제 지난 한 10월 말쯤까지 이제 기계 설비 이제 확보한 게 지금 하루에 5만 개 만들 수 있는 이제 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저는 아직 과정이거든요. 최소한 하루에 20만 개 이상은 생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대기업은 아니겠지만은 일단은 중견기업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잡채가 이렇게 세계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대한민국의 음식을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한국 하면은 김치, 두 번째 불고기, 세 번째가 잡채입니다. 근데 실제 잡채 같은 경우에는 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저는 품목도 잡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들어오기도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 만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기계만 갖다 밀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거나 잡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전 세계에서 1등 되는 대구에서 1등, 그래 대한민국에서 1등, 그 전 세계에서 1등 되는 그날이 되도록 뭐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뭐 이런 뭐 말씀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투릅니다. 그런데 제가 36년 동안 어떤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누구한테서 좋은 이런 조언들을 못 구할 때가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느껴서 하다 보니 정말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 3일 이렇게 이제 그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만약에 뭐 필요하다면은 이제 제가 직접 뭐 수출도 하고 국내 판매도 해보고 또 쿠팡 뭐 로켓프레시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장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다음에 뭐 어떤 도움이 된다면은 예, 제가 뭐 또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나들이 김밥 이쁘게 봐주시고 우리 세연식품을 제가 그동안에 사업자가 3개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지금 나들이 김밥과 그 세연식품을 이제 법인으로 지금 통합하는 중입니다. 12월 중에 이제 그게 통합이 될 것이고 26년도쯤에 이제 그 유통까지 같이 통합을 할 생각인데 어쨌거나 그래 이뻐해 주시고 여러분들 사업 또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진행하고 계신 얘기를 지금 나들이 김밥에 나들이 잡채로 바꾸는 것도 뭐 농담입니다. 아무튼 잡채 저도 뭐 몇 번 먹어봤지만 정말 집에서 만든 잡채보다 더 맛있어요. 그리고 싸고 그래서 아마 이 잡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가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계 1등 식품으로 정말 도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우리 또 얼마 전에 또 우수 식품
대구 우수식품으로 또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되신 것 같고 앞으로 좀 세계 1등 기업이 되도록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 대구를 좀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분의 토론자분들의 얘기를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앉아 계신 우리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손 들어주신 분에게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설화돈이라는 고깃집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병강 교수님하고 박진우 대표님 말씀에 공감이 참 많이 갔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서울과 수원에서 살다가 대구에서 이제 산지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느낀 바로는 대구에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주변 데이터입니다. 제 동료들과 이제 제 친구들을 불렀을 때 참 볼 거 없고 먹을 거 없다 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멀리 있으니까 제가 또 바쁘기도 하고 좀 와달라 얘기를 하면 가서 뭐해?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이게 젊은 친구들에게 놀 곳을 물어보면 나오는 답이 두 개예요. 동성로, 수성못. 근데 수성못은 뭐 논다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이고 동성로밖에 없거든요. 근데 동성로도 사실 뭐 가보면 뭐 하루도 안 걸리게 다 보고 다 술집 뭐 이런 유흥거리밖에 없다고 저희는 느끼는 바가 큽니다. 외부인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제 5년을 장사를 하다 보니까 또 느끼는 게 또 인구 유출도 크고 그러면은 결국 저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 대구란 지역에서 젊은 층은 나가고 노인 연령은 늘어나는 지역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느끼기에 외부인이 오진 않는 도시인 상황에서 그 일반 저희 같은 청년 장사꾼 입장에서 뭐 대구시에 어떤 걸 바라야 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건지 마냥 뭐 정책이나 혹은 저희가 해야 되는 자세는 무엇이 있을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분한테 다 한번 듣고 싶어요. 병강희 교수님하고 박진우 대표님하고. 제가 먼저 아까 발의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대구시에 여기 뭐 관광에 관련된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관광 정책은 단적으로 여러분들은 조금 미흡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동성로가 관광 특구로 처음 지정했거든요. 얼마나 정도에 늦어 있냐면 지금 관광 특구가 우리나라 13개 도시에 34개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대구는 처음이에요, 올해. 그 정도 관광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올해 그 동성내 관광 특구를 하나 해놓고도 엄청나게 뭐 한 것처럼 이렇게 막 홍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구시에 어떤 역량 있는 인사가 만난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관광 TF팀을 만들어야 되지 이게 그냥 어떠한 그 부서에 의존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자꾸 부연 설명해 드리냐고는 2023년도에 소상공인 폐업률이 대구 1위였습니다. 작년에. 그만큼 대구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정책을 좀 피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민간인 단체에 한계 있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떤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역량으로서의 우리가 각각 건의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다 드려야 되는 뭐 유튜브 방영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인 의견에 이런 게 떠나서 대구가 그럼 정말로 우리가 그 소상공인이나 음식 먹거리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마다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은 그냥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이렇게 문제점을 부분 소화하는 이 정도의 정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했지만 우리가 안지랑 골목이나 뭐 대구 평화시장 골목 가면은 그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분이 관계된 분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거기서 영업을 해보았지만 서비스의 개념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손님을 모시고 가면은 야, 이걸 어떻게 다시 올 수 있을까? 아까 우리 부산 삼진어묵 사장님인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가치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는 가치가 없으면 재방문을 안 해요. 그 돈을 주고 거기에 가치가 있으려 그러면은 아까 지금 위생과 서비스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구시의 이런 정책들이 제가 봐서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 물론 타도도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구시 같은 경우를 막 제가 이제 비난하는 꼴이 됐는데 다른 시도보다는 엄청나게 관광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미쉐린 가이드 같은 경우도 부산에는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그 미쉐린 가이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게 뭐 대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미쉐린 가이드가 한번 지정을 받으면은 외부인 관광객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방문하기 위해서 신호적과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구시 문화관광국이나 이런 데서 보통 문화관광부에서 하는데 대구시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식품하고 문화관광이 동시에 결합을 해서 그런 것도 추진하고 소상공인 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는 아까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늘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 바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혹시 박 대표님 하신 말씀? 질문이 홍준표 시장님을 모시고 와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엔 되게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그냥 그 브랜드를 만드는 관점에서 좀 보면 아까 조성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아까 잡채 얘기하셨잖아요. 첫 번째 이제 그 브랜드를 만들 때 정제화시키는 것들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구의 잡채를 조금 띄우려면 메시지가 예를 들면 이제 대구는 잡채지라는 공식이 성립이 돼야 돼요. 이 이미지를 계속 외부인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대구는 잡채지, 대구는 잡채야. 뭐 이런 메시지가 성립이 되고 그 메시지를 소화할 수 있는 외식업소들을 몇 군데 선택할 수 있겠죠. 그 속에서 정제된 메시지를 가지고 대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외식 매장에서의 경험들을 계속 디자인해 나가야 됩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설화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 보지 마시고 대구에 방문했을 때 대구에 오면 설화동 가야지라는 메시지가 성립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적인 요소들을 계속 좀 디자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성현 대표님 말씀처럼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 그러면 대구는 잡채지라는 공식, 그다음 대구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뭐 막창 떠오르고 뭐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공식들이 외부 사람들한테 메시지나 이미지로 완전하게 좀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저기 회장님께서 콘텐츠가 많다고 했었는데 제가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콘텐츠 많습니다. 이게 잘못 알려진 거죠. 안 알려진 거죠. 그런 것들을 정제해서 알릴 것들을 좀 만들어서 대구 전체에서 음식점뿐만 아니고 큰 관점에서 좀 브랜딩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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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속 시원하진 않죠. 하지만은 희망 가지시고 어제 힘들겠다 싶으면 저희 협회로 오세요. 저희 협회에 가입하시면 제가 더 풀어드릴게요. 예, 하여튼 개인적으로 따로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다음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회장님, 예, 우리 제가협회 부회장님 또 질문이 받겠습니다. 개인적인 뭐 사업 이런 거 물어도 되겠습니까? 일단 뭐 질문 한번. 네. 5월 아침 대표 김상중입니다. 15년 전에 5월의 아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대구 최초 저렴 발효도 시작했고 베이커리 카페라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에 또 많이 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 시그니처가 단팥빵인데 한동안 인기 되게 많다가 어느 순간에 뭐 이름은 그렇지만 근대로 단팥빵, 빵장수, 기 단팥빵, 뭐 조이쌤 저희 집의 일의 형태를 보고 시작을 해서 지금은 대구의 유명한 단팥빵 하면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집 단팥빵을 아는데 보통 이제 외지인들이나 이런 데 보면
단팥빵 하면 건대로 단팥빵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빵장수, 초이스 M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맛으로 승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 오늘 또 얘기했지만 초미니로 만들면 좀 괜찮다 싶은데 또 이거를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따라 해보면 또 제가 경쟁력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더 내가 최초로 하고 더 사람들이 롱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브랜드 전략이나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박진우 대표님께. 예.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나요? 그 근대 단팥빵은 결국 저는 용산역에서 계속 근대 단팥빵을 보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카피했냐는 고객들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단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식의 문제잖아요. 대표님이 이제 영업을 되게 잘해 오셨는데 고객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방법에서 저는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계속 고객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갔냐.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도 많이 올 거잖아요. 서울에서는 어떤 소통 창구를 가지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오셨던 고객들한테 계속 전달했냐를 한번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없었죠. 예. 근대 단팥빵은 서울의 매장이 지금 저는 이제 용산에 좀 자주 가긴 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대구 인식하면 근대 단팥빵 이렇게 인식이 돼 버리거든요. 대구 역사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매장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대구의 오래종 단팥빵이 최고의 종이라는 메시지를 아주 압축되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오시는 고객들로부터 해서 계속 조금 전파시켜서 공식이 성립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동안 오시는 손님한테 메시지는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 분들한테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채널의 선택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조금 학습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미니 단팥빵 이런 거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100% 실패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예, 단팥빵을 왜 찾고 먹는지를 보시면 팥의 풍성함하고 과거의 레트로함 이런 거 추억 때문에 먹거든요. 근데 미니로 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약과하고 다릅니다. 하시면 안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한 분 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받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박진우 대표님이 정말 죄송하고요. 공간이라는 말을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교회 근처가 있는 식당이 잘 되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리움 박물관 있는 식당에 맛집이 많고 그렇거든요. 옆에 있는 분 말씀에 좀 동일한데 대구에 오면 마땅히 머무는 공간이 없어요. 모두 다 관광객이면 다 동일할 텐데 혹시 그런 그 공간을 컨설팅 한다면 혹시 어떻게 좀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은 하거든요. 대구에 그 머무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좀 만들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전체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주의 황리단길이라든지 이런 큰 공간을 의미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작은 공간을 얘기하시는지 그게 좀. 예. 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저런 질문들이 조금 이렇게 여러 시나 도에 가면 많이 나와요. 근데 몇 년 전에 인천에 계양로 혹시 프로젝트 혹시 보셨나요? 인천에 오래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계양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계양로 안에는 오래된 노포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 노포분들도 활용을 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들,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맥주집으로 바꾸고 카페로 바꾸고 이거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시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대구에도 제가 골목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대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나 콘텐츠 노포들이 가진 새로운 장점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구역을 완전하게 좀 리뉴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벤치마킹 사례로는 인천의 계양로 프로젝트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람들이 찾는 거는 다 비슷해요. 음식점만 있어서도 안 되거든요. 오래된 좀 사진관도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방도 있어야 되고, 책방도 있어야 되고, 뭐 카페도 있어줘야 되고, 전시관도 있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지역에 다 있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고, 이게 다 형성된 게 이제 머무르게 하는 공간이거든요. 이거는 개인이 소화해내기는 굉장히 좀 힘든 프로젝트고, 시하고 내지는 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대구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딜지도 조금 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만들어지면 확실히 저는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그런 구도심 프로젝트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좀 성공적이었던 게 제가 이제 계양로 프로젝트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그로컬 브랜드 강화를 위한 우리가 전망대회를 이제 열었지만 관심들이 지금 스펙트럼이 넓다. 뭐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산업을 펼쳐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한 게 많지만 이제 총체적으로 사실 대구가 변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몸 담고 있는 곳이 식품 외식 산업 쪽이니까 우리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노력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를 좀 전망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부터 찾아 나가자. 이 과정에서 또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말씀드린 대로 그 대표성 있는 그런 정말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권도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주시고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또 뭐 필요에 따라 우리 협회에도 좀 가입하셔서 함께 행동하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그런 변화는 일어나리라고 보고요. 오늘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에 잘 답해 주셔서 우리 패널분들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지면서 우리 협회는 내년에도 우리 대구 식품 외식 산업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준비하겠습니다. 또 준비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밀도 높은 주제 토론 보여주신 5분의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오늘 주제 토론을 끝으로 저희가 준비한 공식 순서 마무리가 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서 2025년을 대비하기 위한 뜻깊은 하루 되셨길 바라면서요. 이상으로 2025 대구 식품 외식 산업 세미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